안녕하세요.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정인용입니다. 논문 세미나 세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에서 이화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임상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의료 데이터를 실제 임상 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모델 해석에 대한 통합적 접근 방식입니다. 바로 전 세미나에서 신부전 예측 모델과 샵을 통한 해석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간엔 샵을 머신러닝에 적용한 원 논문을 살펴보면서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Advance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에 퍼블리시되었고 2022년 12월 11일 구글 스칼라 기준 1226번이나 인용되었습니다. XAI와 샵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샵 밸류가 Artificial Attribution Methods의 유일한 해임을 밝혔고 샵 밸류가 여러 모델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으며 기존 설명 방법들을 통합할 수 있는 등 매우 훌륭한 방법임을 증명했습니다. 현재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모델 자체로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머신러닝의 블랙박스와 같은 특징은 모델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 분야가 설명 가능한 AI이고 라임, 피처 임포턴스, PDP 플롯, 캠, 샵밸류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설명 방법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오늘 자세히 살펴볼 샵이 가장 효율적이고 또 주목도 많이 받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샵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Artificial Attribution Methods인데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수식이 어떻게 설명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복잡한 모델 fx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fx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fx와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매우 간단한 gx를 찾아보면 이 gx를 통해서 정확하게 fx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근사적으로나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x도 보통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x를 매핑 함수 hx를 통해서 간단한 if x-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결합한다면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복잡한 모델 fx를 간단하지만 fx와 비슷하게 기능하는 g 그리고 매우 간단한 인풋인 x-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Artificial Attribution Methods의 설명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Artificial Attribution Methods의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라임이 있습니다. 라임은 Local Interpretable, Model Agnostic Explanation 에서 L, I, M, E를 딴 것인데요. 라임을 처음 소개한 논문을 살펴보면 설명이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explanation이겠죠. 지역적으로 합리적이며 local interpretable, 모든 모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델 agnostic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십자가와 원을 구분하는 문제에서 전역적으로 좋은 설명은 아마도 이 전역적인 바운더리를 설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역적인 것을 전부 정확하게 설명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설명이 이 지역적인 부분, 여기서 이 선이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고 직관적이어야 한다 정도로 로컬 인터프리터블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언가를 최소화하는 G를 찾는 것인데 그 무언가는 손실함수 L 그리고 복잡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은 다시 복잡한 모델 F, 이를 설명하려는 G, 근접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근접도만 제외한다면 마치 규제가 있는 선형얘기 라쏘와 비슷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손실함수 L에는 여러 가지 값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MSE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근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복잡한 인풋 x가 있다고 해보면 이 x의 주변을 통해서 fx를 설명하려고 하는 라임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매핑 함수 h가 있기 때문에 이 x뿐만 아니라 z도 간단하게 매핑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각각 fx, gx에 넣게 된다면 전자는 실제 값인 fz가 될 것이고 그리고 gx는 우리가 설명하려는 값 혹은 예측값인 gz-가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최소화하는 g를 찾음으로써 f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라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라임은 그림과 글, 그리고 테이블에서 사뭇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림에서는 정보량, 즉 픽셀의 RGB 값 같은 것들로 이런 정보량이 같은 값끼리 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로 묶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슈퍼픽셀이라고 합니다. 이런 슈퍼픽셀의 조합 중에서 원래의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조합을 찾는 것이 라임의 작동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텍스트에서는 나열된 단어가 각각 워드 벡터 형태일 때 값이 있냐 없냐를 1과 0으로 매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값과 비교하게 되죠. 테이블에서도 라임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그림과 텍스트보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perturb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림에서는 근처 픽셀과 정보량을 통해서 근접한 것들을 정하면 되겠지만 테이블에서는 근접하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이 근접도를 정해서 실행하다 보니 휴리스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팀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딥러닝과 관련된 것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다들 인공신경망에서 역전파를 통해 또 체인룰을 사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역전파에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각 레이어 혹은 노드의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를 기여도로 하는 방식이 딥리프트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모든 노드에서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딥리프트가 단순한 역전파와 다른 점은 이 FR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노드 i에서 기여도를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원래는 단순히 기여도를 더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레디언트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 미분이 불가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여도를 계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딥리프트에서는 미리 정해둔 레퍼런스 값을 대입해서 이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게 됩니다. 즉, 이 레퍼런스의 존재가 이 딥리프트의 핵심 아이디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레퍼런스 값은 연구자가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역시 휴리스틱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 딥리프트의 또 하나의 장점은 가중치를 계산할 때 비선형 함수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딥리프트는 이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레이어 와이즈 렐러번스 프로파게이션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딥리프트와 비슷하지만 레퍼런스 값을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0으로 픽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 세미나에서 보여드린 샵 설명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거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설명을 다시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고 수식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S에 있고 각각 A, B, C로 자기의 집으로 택시를 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면 A 입장에서는 자기 집으로 간 것이니까 그냥 그 거리만큼만 기여를 했죠. 그래서 A의 기여도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B 입장에서 살펴보시면 A를 거쳐 B로 갔기 때문에 50의 거리를 간 것인데 이 중에서 10은 A 때문에 간 것이죠. 따라서 10을 빼주게 되면 40이 B의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C 입장에서는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간 것이기 때문에 100의 거리를 간 것인데 이 중에서 A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리는 C가 기여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50을 빼서 50이라는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C, A, B 순서로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 입장에서는 C를 갔다 A를 가는 거리 40에서 C로 가는 거리 5는 자기가 기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게 돼서 35만큼 기여하게 되는 것이고 B 입장에서는 C를 갔다 A를 갔다 B로 가게 되면 총 100의 거리를 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C를 거쳐서 A로 가는 거리는 본인이 기여한 것이 아니므로 40을 빼서 60의 기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C 입장에서는 자기의 거리만큼 그냥 간 것이니까 5가 본인의 기여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모두 따져서 더하게 되면 총합이 나오겠고 이를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면 A, B, C의 각 샵 밸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F는 A, B, C 세 사람이 있으므로 A, B, C의 집합이 될 것이고 이때 0이 아닌 원소의 개수는 3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이 부분, 요 값을 A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A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 집합이므로 B, C, BC 그리고 공집합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에 S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S를 한번 공집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닌 S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S에서 A를 포함한 것, 다시 말해서 A이고 이 부분은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이 앞의 식을 계산을 해보면 0 팩토리얼 3 빼기 0 빼기 1의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분의 1 곱하기 A의 기여도 10 빼기 0이니까 3분의 10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다시 이 표에서 보시면 지금 이 A의 기여도에서
11 값을 가지는 셀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6개죠. 따라서 이 식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6분의 20이니까 3분의 10으로 같은 값이 나옵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전체 수식이 계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수식이 어느 정도 해석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샵밸류는 설명에 필요한 3가지 특성에 관한 식을 결합하면 Active Feature Attribution 메서드의 유일한 해가 됩니다. 이 3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Local Accuracy입니다. 앞에서 라임이 x의 주변값 z로 모델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Local Accuracy는 이 z라는 주변값보다는 x 자체로 모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Missingness입니다. 근사값이 x가 0이라면 실제 기여도는 0이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Consistency입니다. 설명 모델에서 기여도가 크다면 실제 모델에서도 기여도가 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기존 Active Feature Attribution 메서드에 적용하여 복잡한 계산을 거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샵이 유일한 힘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샵의 식에서 머신러닝에 적용하기에 살짝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식을 살펴보시면 로우가 이 S승이기 때문에 NP 프로블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죠. 이를 근사적으로나마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처의 독립성이고 두 번째는 선형성입니다. 이를 적용한 것이 커널 샵입니다. 다시 말해서 샵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식 자체가 NP 프로블럼이므로 이를 몇 가지 제한을 둬서 근사적으로나마 계산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것이 커널 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널 샵을 이런 제한점들을 통해서 만드는 방식은 선형회계에서의 디컴포지션 방식과 유사합니다. 가정에 대한 디컴포지션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서 커널 샵을 계산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제한, 피처의 독립성이나 선형성 과정과 같은 제한이 생기긴 하지만 샵을 근사적으로나마 계산하여 근사적인 최적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어그노스틱을 포기해서 모델 스페시픽한 방식을 통해 샵을 적용한다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 자체가 선형이라면 리니어 샵을 적용해서 비교적 쉬운 계산이 가능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낮은 차수의 다준선형 핵이라고 한다면 커널 샵에서 비교적 낮은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맥스샵에서는 가장 크게 값을 증가시키는 인풋을 찾는 방식으로 시간 복잡도를 5의 m제곱까지 줄여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딥샵에서는 샵의 계산을 딥러닝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 리프트의 계산 방식을 결합하여 딥샵의 방식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계산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샵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이 왼쪽은 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시메트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딥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널샵이 라임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는 점과 이 샵 방식이 여러 모델에서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적용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메트릭이란 기여도가 같다면 모델에서도 그 효과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커널샵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샵 값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샵을 샘플링하여 계산하여 구한 이 보라색 선보다는 이 커널샵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또 라임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샵에 비해서는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사진은 샵, 라임에서 그 피처 중요도 그리고 사람의 직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직관이 샵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딥러닝에서 원래의 딥리프트와 딥리프트의 샵을 반영한 딥샵 그리고 샵, 라임에 대해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이때 인풋을 8로 집어넣게 되면 결과가 8로 나오게 되겠죠. 이랬을 때 왜 8로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레이어이고, 세 번째 레이어는 인풋에서 아웃풋이 3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 픽셀을 제거하고 결과가 3으로 나왔을 때 왜 3이 나왔는가를 설명한 레이어입니다. 이 세 번째 레이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3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인 픽셀이고, 파란색 부분은 3일 가능성을 낮춘 픽셀입니다. 이때 이 마스크를 이 앞에서 3일 가능성을 높인 픽셀, 즉 붉은 점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팁샵과 샵에서 3의 형태가 가장 유사하게 보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샵을 통해서 이거와 같은 정말 다양한 계산을 해볼 수 있죠. 샵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며 매우 복잡하게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뉴턴이 했던 말인 거인의 어깨에서 세상을 본다는 말, 이 새삼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샵을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라고 하고 식을 또 가져와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2017년 논문에서 저자는 샵의 유용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할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죠. 하지만 이런 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한점들도 많고 샵 자체의 계산도 너무 많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추후 샵을 어떻게 어디에 적용할지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이 해당 수식은 2019년에 샵을 앙상블 모델에 적용한 트리샵에 관한 논문과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샵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트리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그냥 샵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존 샵을 머신러닝에 적용하고 또 이 적용된 샵을
발전시킨 것이라는 게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누군가의 연구와 추후 연구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이렇게 구현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한데요. 이런 과정이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다양한 논문을 읽어보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사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세 번째 논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